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이 금년은 말이죠. 2023년은 굉장히 바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제 5월 달에 열리고요. 또 7월에는 또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요. 9월 달에는요. 항저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이, 한 2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8년 그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는 우리가 그 일본한테 2위자를 물려주고 우리가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 승마 선수들이 말을 가지고 그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야 되는데 선수에게 1억씩 그 뭐 경비를 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희진 전 스포츠조선의 편집국장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네. 야, 우리가 그 2018년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때는 우리가 뭐 23년 일본한테 2위 자리를 또 물려주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본에게 아시아에서 종합 2위 자리를 내준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24년 만에 물려줬죠. 엘리트 스포츠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대회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느냐, 또 계속적으로 일본에게 뒤져갈 것이냐 하는 중요한 그 아시안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금메달을 그동안에 또 이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던 북한이 이제 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징계 풀렸죠 이제. 그 징계가 작년 12월 31일부터 해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번 그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축구, 수영, 드래곤 보트 등 선수단을 이제 파견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뭐 200명 정도가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북한이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 국제 그 스포츠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그렇죠. 고려한다면 조중 우위 차원에서라도 그럼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선수단 단장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북한 대표단도 참석을 했다 그래요. 네네네. 이 선수 단장 회의는 이제 9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의 종목별 참가 선수 엔트리를 확정짓고 또 숙소를 배정하는 등 대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조직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자리인데 북한 대표도 2명이 참석한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북한이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틀림없죠. 뭐 북한하고 뭐 중국과의 관계는 뭐 아주 뭐 혈맹 관계죠. 그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 베이징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고, 그렇죠. 2010년에 또 강저우에서 대회가 열려서 이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중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대회인데, 세 번째 대회죠. 그동안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하면은 남북이 이제 뭐 공동 입장이라든지 또는 공동 응원 등 그 남북 화해 모드를 좀 조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아마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공동 입장이나 공동 응원 등 남북 화해 모드는 아마도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좀 어렵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에서 19번째 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북한이 또 축구, 수영을 꼭 출전한다니까 또 이 축구에 또 관심을 이네 또. 북한은 늘 국제대회에 자신 있는 종목만 출전시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에서 또 남북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요.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이제 그 항저우 아시안 경기 대회 출전해서 또 이 남북 대결을 어차피 안 할래야 수 없게. 그 경색된 남북 관계가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조금이나마 좀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겠는데 뭐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 보면은 또 그렇죠. 그런 기미는 안 믿기가
이고 있죠. 예, 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 때문에 또 그것도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되고 또 일본, 우리 미국, 한국 또 이래 가지고 또 거기 또 대만 관계 때문에 참날 그렇죠. 복잡하게 예, 돌아갑니다. 복잡한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것이 화해 무드로 갔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뭐 우리가 또 축구 얘기를 하니까 축구 그 황선홍 감독이 이번에 이제 원래는 지난해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연기됐기 그렇죠, 연기됐죠. 때문에 나이가 지금 그 24살까지 돼 있죠? 그렇죠. 한 살 이제 상향 조정해서 네네. 원래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번 대회만큼은 24세까지도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황선홍 감독이 굉장히 그 아주 굳은 각오로 그 뭐 선수들을 뭐 이강인 선수를 꼭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보니까. 하여튼 황선홍 감독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 또 코로나 관계로 1년 또 훈련 기간이 더 그럼요. 늘어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이강인 선수도 국내 굉장한 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또 그래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만약에 이적이 된다면 또 국내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런 또 그 응원이 또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죠. 예, 뭐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원하는 포지션을 주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황선홍 감독도 이강인 선수에 기대가 큰데 하여튼 뭐 북한도 나온다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눈높이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남북한 경기 또 한국과 일본과의 경기에 상당히 그 TV 시청률이라든지 관심이 높았습니다만 이제 뭐 우리가 월드컵 4강도 갔기 때문에 예. 우리 축구 팬들의 수준이 남북 대결뿐만 아니라 한일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에서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우리 그 축구 팬들이 관심이 높아요. 높아요. 아시안 경기 대회는 뭐 이제는 뭐 월드컵 보고 그랬으니까 올림픽이나 뭐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 월드컵 이러지 아시안 게임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다 그러나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뭐 이렇게 큰 빅 게임에는 이제 관심이 특히 그 뭐 특정 선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예. 또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 축구 팬들은 한번 기대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마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승마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 나왔네요. 그 선수들에게.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화가 났는데 말이죠. 네네네.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가 이 말 소송에 관한 그 임무를 그 유럽의 항공사에 아마 위임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 참가국 모두가 승마 선수에 한해서는 말을 유럽으로 싣고 와서 유럽에서 항저우 노선만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복잡하게 돼 있네요.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한국에서 독일까지 날아가면 1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렇죠. 예. 뭐 우리 정말 중국에서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인데 비행기로 가면 2시간만 하면 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한국에서 간다면 이제 저 기포에서 상하이 노선으로 가면 2시간, 여기서 또 항저우까지 이동하는 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말소송 그 에이전시를 유럽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무려 28시간은 유럽으로 비행을 돌아야 하거든요. 야, 그거. 여기에는 이제 만약에 컨디션도 상당히 우려되지만. 그럼요. 수송 비용이 한 5배 내지 6배 정도로 아마 폭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비용이 대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승마협회로서는 이것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KOC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물론 그 상하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강력히 항의를 했다는 보도는 봤습니다만 이것은 그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정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야죠. 우리 한국에는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또 그 IOC 위원이고 유승민 또 그 위원회 선수 그렇죠. 선수 IOC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OCA나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이것조차도 항의를 못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우리 스포츠 외교는 정말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국민의 지탄 받죠. 예. 이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이 예. 승마 선수에게 말수송비 1억 원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설령 이것이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네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네. 대한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럼요. 쉽게 말하면 1억 원의 말수송비를 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시안게임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요. 아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당장 문화체육관광부나 이기용 대한체육회장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예. 결국은 이제 뭐 정말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가는 그 선수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아주 어려우면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네네. 승마에서 있어서 많은 운동 장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장비 수송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죠. 예, 그럼요. 승마는 특히 이제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첫 7월이고. 번째는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네네. 이 조직위원회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네. 혹여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야? 이거를 국가가 부담해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대표로 나가는데 말 그거 하는데 1억씩 내라? 굉장히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뉴스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네.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들이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아마 보시면은 당장 아마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런 이거 문제까지 정말 용산 청와대에서 가려해야 된다면 우리 체육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김희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네, 김희진 국장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쭉 올림픽이나 또 아시안 게임 쭉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이렇게 1억씩 내고 자기 말을 수소하는데 1억씩 부담해라면 이거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고진영 선수가 파운더스컵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은 시즌 2번째 그리고 고진영 선수로서는 15번째 우승을 찾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호주 교포 선수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나흘 동안 경기해가지고 상금이 6억이더라고요. 6억. 역시 골프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은 고진영 선수의 시즌 2번째 우승과 함께 통산 1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